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들 혐의의 상당 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최순실을 비롯한 세 명을 모두 기소를 했습니다. 각각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최순실의 경우는 먼저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강요 미수, 사기 미수 이렇게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강요하고 사실은 직권남용은 같이 가는 범죄입니다. 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일 때 직권남용이 되고요. 강요죄라고 하는 것은 꼭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그것을 강요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제 같이 가는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53개 기업으로부터 774억을 받았다는 부분, 요게 이제 좀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롯데그룹으로부터 하남의 복합 스포츠센터를 세운다고 70억을 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지인이 또 운영하는 KD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업체에게는 납품을 해주도록 강요를 하고 네.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광고를 강요하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T에는 인사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임원으로 심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KT에도 또 역시 광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KL이라고 이런 회사가 이제 공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로 하여금 장애인 펜싱 팀을 만들어라. 그래놓고 나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더 블루케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 선수들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네. 이렇게 강요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강요와 직권남용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요 미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포레카라고 그 포스코 계열의 광고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분을 강탈을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이제 강요 미수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기 미수는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WK라고 있거든요. 이 네. WK로 하여금 그 K스포츠 재단 여기하고 연구 용역을 체결하도록 해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의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사기 미수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최순실의 경우고요. 안종범은 최순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또 강요 미수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호성은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 대통령 기록 연설문이라든지 또 애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180건이 최순실에게 줬는데 그중에 약 47건이 비밀 문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호성의 그 지금 범죄 혐의입니다. 예. 네. 이제 국민적 관심사는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일 텐데요. 네. 지금 검찰이 피의자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박 대통령의 범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을 이제 범죄 혐의자로 확인하고 상당 부분 증거라든지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공모 부분을 적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결국은 박 대통령이 이 어떤 그 단순하게 이 사람들에게 뭐 방조를 했다거나 내지는 뭐 시켰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예. 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 사건 지금 사기 미수를 제외한 이 나머지 사건들에서는 몸통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최순실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박 대통령이 오히려 아이디어를 냈다. 다시 말해서 미르재단을 만들고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것도 박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단순하게 이 사람들에게 지시를 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이 지금 이런 범죄들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한 것으로 이렇게 검찰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의 수사를 받게 될 텐데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제 피의자 이제 신문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거는 역시 대통령의 협조가 있으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도 어쨌든 지금 임명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겠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강제 수사가 가능하냐는 부분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강제 수사는 체포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는 물론 피의자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단은 다음 주에 받겠다고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대통령 측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라고 요구할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이 방문조사든 어떤 식이든 받는다면 이제 될 텐데 대통령 측에서 과연 바로 응할지 아니면 여기는 서면 조사로 받겠다라고 하고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할지 아니면 바로 특검 조사로 넘어가겠다라고 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네. 청와대 측에 뭐 반박할 어떤 시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 면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오히려 피의 사실을 일부 공표한 것이거든요. 네.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오히려 그 피의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지금 알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3자 뇌물수수죄는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 미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 미수는 이제 빠지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든지 이것이 선의로 한 행위다. 나는 창조 경제를 생각했고 문화 융성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을 뿐이다. 라는 어떤 이런 식의 방어 논리를 전개할 시간을 줬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면이 다 가능한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겠죠. 예. 네. 뭐 청와대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지금 뭐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어떤 입장일까요, 청와대? 청와대는 당혹스러울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정도의 흐름은 알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공모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네. 그대로 적시할지 또 네. 그리고 이것을 일문일답을 통해서지만 브리핑을 통해서 브리핑을 통해서 어쨌든 공모 부분을 얘기를 했고 네. 또 일문일답을 통해서 그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측을 넘어서는 것일 수가 있어서 네. 청와대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방어 논리를 펴야 될지 네. 그리고 전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검찰은 또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강제 수사 어떤 수사를 말하나요? 검찰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강경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사실은 피의자로 전화를 한다든지 내지는 강제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내지는 증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오히려 더 짙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강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체포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지는 원래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강제 수사를 못한다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소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할 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시사를 한 것이죠. 네. 예. 그 말씀하셨듯이 대통령한테는 헌법상 그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대통령을 기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사를 미리 해놔야만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또 하나의 반대 논리는 뭐냐면 오히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논리는 국가 안정이라든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라든지 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즉 국가의 체면이라든지 위신을 고려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쪽도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기소는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수사를 못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사를 하려 들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를 못한다는 것은 수사도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강제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겠죠. 예.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해서 70억 원을 내라고 직접 요청을 했다. 이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현대차 회장에게 KD 코퍼레이션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하며 현대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는데요. 11억 원을 납품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네, 또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사실상 최순실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플레이그라운드가 좋은 회사니까 광고를 주도록 해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고 62억 원 규모의 광고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 대통령이 재벌 회장과 독대한 뒤에 안종범 전 수석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통령 관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홍보 책자를 직접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대통령이 KT 측에 이동수를 전무로 채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청탁을 했고 KT 광고 68억 원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그 혐의 내용은 앞서 3명의 혐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경우에 그 직권 남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나온 그런 것들이 지금 직권남용과 강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 회장에게 독대를 해서 70억 원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 이제 하남에다가 이제 일종의 복합 스포츠 센터 같은 걸 이제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것이 직권남용과 강요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저것을 뭘로 가지 않은 거냐면 제3자 뇌물수수죄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저것을 뇌물죄로 지금 의율하지 않고 일단은 강요, 다시 말해서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 저 신동빈 회장이 자의적으로 주면 주는 사람도 처벌받고 받는 사람도 처벌받는데 네. 지금 이 얘기는 신동빈 회장은 주고 싶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힘으로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주었다. 이렇게 되면 신동빈 회장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의율했다는 얘기죠. 네. 그 현대차 회장한테 네. 그 KD 코퍼레이션 납품을 청탁한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KD 코퍼레이션은 최순실 씨 그 소유도 아니고 지인의 소유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납품을 받아라. 현대차한테는 납품을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 그 강요를 했다는 것이 이제 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는 최 씨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기 최 씨의 소유는 현대차하고 기아차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한테 광고를 달라. 그래서 이제 광고를 강요적으로 따냈다는 얘기죠. 강요해서. 네. 그렇군요. 또 현대차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좋은 회사니까 광고를 주도록 하라.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좋은 회사라는 말이 이제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좋은 회사라고 안종범한테 얘기해서 결국 안종범이 그 현대차한테 얘기를 했겠죠. 단순히 최순실 말을 듣겠습니까? 현대차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현대차한테 얘기를 해서 최순실의 소유인 그 플레이그라운드로부터 광고를 납품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해라는 부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KT 측의 이동수 전무 얘기를 했다는 건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는 KT 측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안수석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취직시켜라. 임원으로 뭐 상무인가로 이렇게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직 강요를 했다는 것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KT한테도 역시 또 이제 그 광고 강요를 했다는 것도 또 그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부분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YTN 취재 결과 최순실 씨 등의 이 공소장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기업에 돈을 요청한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박 대통령과 이 롯데 신동빈 회장 사이 독대 자리에서 이 박 대통령은 직접 70억 원을 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 지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친구 부모 회사가 운영하는 이 KD 코퍼레이션이 좋은 회사라면서 이 현대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 대통령이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회사죠.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좋은 회사이니 이 광고를 두도록 직접 이야기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대통령이 이 재벌 회장 독대한 뒤에는 이 안종범 전 수석이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면서 이 홍보 책자를 직접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인사에도 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KT 측의 이 제일기획 출신 이 차은택 씨 지인이죠. 이동수 씨를 전무로 채용해달라고 직접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오전 11시부터 이영렬 본부장이 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발표 때는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만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사건 이 본부장 밑에서 이 수사팀을 지휘했던 노승권 1차장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혐의 대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못 박으면서 판단한 근거 등을 비교적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과 물증에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박 대통령에게는 기소된 이 3명들 적용된 혐의, 직권남용과 강요, 또 강요 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피의자 신문으로 전환이 되면서 강제 수사 여부가 관심인데요. 아직 검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향후 어떻게 수사할지는 나중에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이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는데요. 공소장 기재 내용은 앞서 저희가 이 단독 취재 결과로 보도해드렸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소된 3명, 이 진술이 절정적인 증거가 됐고 또 일부 이들이 부인은 하긴 했지만 객관적인 자료, 즉 물증이나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3명, 그러니까 오늘 구속 기소된 3명 말고도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속돼 있는 차은택 씨,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 전 차관이나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관련된 수사에서도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애초엔 이번 주 조사받겠다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향후 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대면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제 박 대통령의 진술은 참고인 조서가 아닌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작성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이정원입니다. 네, 취재기자 속보 내용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까지 갔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참고인 조사라고 얘기를 했지 네. 피의자 조사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지금까지 오늘 기소된 3사람 그리고 관련자들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제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조사의 방식이 이제 조사라기보다는 수사가 정식으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강제 수사까지도 논의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지금 계속해서 뭐 일단 수사를 시도하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특검도 상당한 부담을 이제 지게 됐다고 봐야죠. 특검은 이제 바로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해야 되는 입장에 선 거 아닙니까?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럼 특검이 협조가 잘 돼서 뭐 수사가 잘 이루어지면 다행일 텐데 대통령께서 이 협조하지 않을 때 이 예. 특검이 어떻게 그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담도 안게 됐다고 봐야 되고 그런데 다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야라든지 내지는 또 여론이라든지 이것들을 고려하면 오히려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피의자까지 입건이 되고 그 다음에 강제 수사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이제 수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이제 어떤 일촉즉발이라고 할까요? 어떤 건건일촉 이런 어떤 방어와 수사, 방패와 창 이런 어떤 입장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기소된 정호성 비서관의 경우에 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래요. 근데 그 동안에는 그 대통령 기록물 위반죄가 적용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은 말 그대로 공무와 관련해서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데 네. 그것을 누설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의 하나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별도로 네. 이제 대통령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밀 문서나 외교 문서나 국방 문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예. 그것들을 이제 그 비밀을 지킬 어떤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받은 사람은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다만 완성된 어떤 기록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 전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은 연설을 했을 때 연설문 같으면 그리고 대통령이 완전히 어떤 도장을 찍었을 때 이때 네.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누설한 것이 과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 네. 법을 적용하지 않고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만 혐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그 야권에서는 오늘 뇌물죄를 적시하지 않은 걸 좀 문제 삼았는데요. 방금 공소장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검찰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제3자 뇌물수수죄,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온 죄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 그래서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고, 그리고 대통령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도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직권남용이라든지 강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대통령의 그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의 어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사인과는 다른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법리적으로 내지는 그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했다라고는 그런 논리를 잘 세운다면 네. 대통령 측에서 방어 논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은 입을 제대로 열고 있지 않고 이제 안종범 요 정도인데요. 정호성은 이제 그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지금 드러난 어떤 비망록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과 총수사들 사이에서는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정말 이것이 강요였는지 부정청탁이 오고 갔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거나 아니면 밝혔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이 세 사람의 공소장에 넣기에는 좀 부담이 갔다. 사실 나중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네. 오늘 뭐 검찰 발표가 있었고 다음 달부터는 특검이 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특검이 또 시작이 되면은 검찰 수사는 중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되면 사실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예. 금방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물도 넘겨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 구성도 해야 되고 그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70일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30일간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특검이 임명이 되면 임명된 특검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에 검찰은 수사를 중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요. 특검이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뭐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검이 바로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의 수사는 거기서 중단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대통령을 이제 특검이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